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창훈입니다. 저번 시간에 임신성 당뇨의 합병증과 예방에 대해 알아봤으니 오늘은 임신성 당뇨의 관리와 치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임신성 당뇨도 당뇨병처럼 우리 몸속에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은 섭취한 음식물을 대부분 포도당으로 바꾸는데 이때 인슐린이 나와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에 전달하여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포도당이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되어 혈액은 고혈당이 되고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하여 생명을 유지할 에너지와 영양소를 얻게 되죠. 그중 탄수화물이 주된 에너지원으로 총 섭취 열량의 60%를 차지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가장 값싸고 쉽게 얻는 것이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은 많은 양을 섭취해도 버리는 것이 없고 사용하고 남은 것은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탄수화물은 혈액 내 포도당이 되고 필요할 시 언제나 포도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간이나 근육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되죠. 그런데 혈액 내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인슐린이 나와 이를 세포 속으로 운반하고 혈액 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신 초기에는 인슐린의 민감도가 높아 혈액 내 혈당을 잘 처리하게 되어 오히려 평소보다 혈당이 낮게 측정되는데요. 그런데 임신 20초 이후부터는 태아가 커지고 태반 호르몬에 의해 태아에게 당을 더 가게 하기 위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혈액 내 당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면 임신성 당뇨가 된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임신성 당뇨의 관리와 치료는 혈액 내 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받으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와 적시 치료가 필요한데요. 우선 담당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임신성 당뇨병에 대해 자세하게 교육을 받게 되죠. 임신부의 혈당 조절이 태아와 산모의 예후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혈당 관리가 필요하죠. 식이요법으로 공복 혈당이 95mg/dL, 식후 1시간 혈당은 140, 식후 2시간 혈당치가 120 이하로 조절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여성이 임신을 위해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 공복 시 70에서 110, 식후 최고 혈당이 70에서 140, 당하 혈색소는 6.5 미만이어야 임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의 치료 목적은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루에 여러 번 혈당 체크를 하게 되죠. 공복 시 혈당이 높은 임신부는 출산 몇 년 후에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높고 식사 후 혈당이 높은 경우는 임신 중 합병증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선 혈당계를 구입하셔서 매일 공복 시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합니다. 공복 혈당 측정은 적어도 8시간 공복 후에 측정하는데 잠에서 깨어나서 10분 정도 있다가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죠. 식후 2시간 혈당은 식사 시작부터 2시간 후에 측정합니다. 인슐린 생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식사를 제때 하지 않아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지방을 태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부산물로 케톤이 생기게 됩니다. 케톤은 태아에게 해롭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케톤 검사를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식사하기 전 혈당이 150mg/dL 이상인 경우 구토나 몸이 아파 밥을 먹을 수 없을 때 식사를 거르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입니다. 임신부는 공복 시에도 포도당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로 이동하기 때문에 식사 사이나
야간의 공복 시에도 저혈당으로 인한 어지럼증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식사 사이에 저혈당은 임신이 진행되므로 태아의 포도당 요구량이 증가하여 점차 심해지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임신부들은 간식을 먹어야 됩니다. 임신성 당뇨병이 있는 산모의 경우 태아에게 그대와 등과 같은 이상이 생기지 않는지 의료진들의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해 병원 방문 시마다 초음파 검사로 태아가 잘 자라고 있는지 양수량이 적당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태아 심박동 검사를 합니다. 임신성 당뇨병의 치료는 적절한 혈당 수치를 유지하여 산모나 태아에게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음식 조절, 운동요법,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혈당 강화제는 필요 없고 인슐린 주사는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대부분은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가능한데요. 따라서 식이요법을 통한 체중 조절이 가장 중요하죠. 만약 음식 조절과 운동으로도 혈당 조절이 안 된다면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됩니다. 출산 시기는 담당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 분만 예정일보다 약간 일찍 혹은 예정일 정도에 하게 됩니다. 분만 시기는 원칙적으로 만삭에 해야 하지만 당뇨의 정도와 합병증 발생 정도에 따라 조절을 해야 하죠. 아무튼 혈당 조절을 잘하여 제왕절개보다는 자연분만으로 순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출산한 직후에는 산모의 인슐린 요구량이 감소하는데요. 그러므로 출산했다면 대부분의 산모는 더 이상 인슐린 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이 있던 산모들은 출산 6주 후 정도에 다시 혈액 검사를 합니다. 검사 결과에서 당뇨가 없어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 비만이나 제2 당뇨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 당뇨병의 식이요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이요법의 목표는 임신부와 태아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면서 혈당을 조절해야 하죠. 음식의 양과 종류, 그리고 시간 등을 고려하여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을 짜야 합니다. 첫째, 기본적인 식사 3끼와 2번에서 4번의 간식으로 식사 계획을 짭니다. 식사 시간과 식사 간격이 일정하고 식사량이 적절해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데요. 식사는 일정한 시간에 적당량을 드시고 되도록 가식은 피해야 되죠. 식후에 바로 디저트나 과일을 드시는 것은 삼가하셔야 하며 식후 2시간 혈당 체크 후에 혈당 수치가 높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적절한 탄수화물, 고단백질, 저지방인 식사를 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줄여야 하는데요. 탄수화물 섭취는 하루 열량의 35%에서 40% 정도로 제한합니다. 그런데 BMI가 30 이상인 경우는 탄수화물을 30%에서 35% 정도까지 제한해야 하죠. 하지만 열량을 너무 제한하면 모체는 케톤증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는 태아의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오게 되고 낮은 지능지수를 가진 아기가 태어날 확률이 높게 되죠. 셋째, 백미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고 섬유질 섭취를 늘립니다.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등을 몇 끼마다 섭취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넷째, 탄수화물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섭취합니다. 당 지수란 칼로리와는 다른 개념으로 특정한 음식을 섭취한 후 얼마나 빠르게 혈관 내 당이 퍼지는지를 알아보는 지수인데요.
포도당 100g을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 속도를 100으로 두고 각 음식 100g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당 지수가 높다는 것은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으로 설탕, 옥수수, 과자, 도넛, 라면, 식빵, 백미, 밀가루, 떡, 초콜릿 등이 해당되죠. 반면에 당 지수가 낮다는 것은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낮은 음식으로 통곡물, 현미, 버섯류, 생선류, 우유, 육류, 어패류, 토마토, 딸기, 미역, 야채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당 지수가 낮은 음식도 가식하시면 안 되고 적당량을 드셔야 하죠. 다섯째, 싱겁게 음식을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짜게 먹으면 염분이 들어가면서 당도 끌고 들어가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임신성 당뇨와 임신 중독증을 비롯한 부종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 중 저염식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하루 2리터 이상의 충분한 물을 섭취합니다. 짠맛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 등을 이용한 신맛으로 음식 맛을 살려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여섯째, 임신성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소, 과일, 곡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하죠. 과일은 섭취하되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고 나눠 먹어야 합니다. 임신성 당뇨에 좋은 음식으로는 보리, 현미, 오이, 양배추, 시금치, 우유, 토마토, 닭가슴살, 두부, 달걀, 바나나, 살코기, 어패류 등이 있죠. 일곱 번째, 임신성 당뇨에 나쁜 음식을 제한합니다. 쌀밥과 밀가루 등 정제된 당질 식품, 초콜릿, 콜라, 아이스크림 같은 단순 당질 식품은 혈당 수치를 올리고 비만의 원인이 되므로 제한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당분이 많은 간식과 디저트는 피해야 합니다. 그 외에 임신성 당뇨의 나쁜 음식으로는 빵, 과자, 면, 과자류, 중국 음식, 떡, 짠 음식, 옥수수, 주스, 탄산음료 등이 해당되죠. 여덟 번째, 하루 섭취 칼로리는 1800kcal로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부의 하루 필요 칼로리는 2300kcal 정도로 일반적인 식사 이외에 바나나 1개, 우유 1컵 정도로 간식으로 섭취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임신성 당뇨라면 이보다 적은 1800kcal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임신성 당뇨는 물론 임신성 중독증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당분과 칼로리 섭취를 줄이되 하루 1700칼로리 이하로 제한할 경우 혈당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칼로리를 낮추는 대신 영양의 질에 더욱 신경 써야 하죠. 아홉 번째, 아침 공복, 아침 식후, 점심 식후, 저녁 식후 2시간, 지침 전 등 하루 4에서 7회 정도 혈당을 직접 측정하여 조절해야 합니다. 공복 혈당은 95mg/dL, 식후는 12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아침 식사 후에는 혈당이 높아지므로 아침은 적게 먹고 특히 매일 먹는 밥을 흰 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으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밤사이에 저혈당이 일어나면 케톤이 생성되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자기 전에 당질의 간식을 적정량 섭취해야 하죠. 이번에는 임신성 당뇨일 때 하는 운동요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임신 중 당 조절에 매우 중요한데요. 이는 당 조절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체력 정진, 태아의 뇌와 신체 발달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태아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가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운동 지침과 운동의 장점으로는 첫째, 운동은 공복 시에 하지 마시고 식후 30분 정도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둘째, 가벼운 산책, 장보기, 집안일 등을 하시고 요가나 수영, 가벼운 아령, 상체 근육을 사용하는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산모가 운동을 하면 임신 중 생기는 허리 통증, 근육 경련, 부종, 변비, 불면증 등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출산 시의 진통과 분만 과정을 잘 견디게 해줍니다. 넷째, 운동은 태아에게 중요한 산소 공급과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태아의 두뇌 발달과 신체 발달 및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꾸준한 운동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강도로 빠른 걸음으로 산책하거나 임신부 에어로빅, 임신부 요가 같은 스트레칭이나 유산소 운동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섯째, 운동은 10분 간격으로 2, 3회 나누어 실시하시고 중간에 3분에서 5분 정도 휴식을 갖습니다. 일곱 번째, 무리한 운동은 임신부에게 오히려 해가 되며 운동 중에 수축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합니다. 그리고 맥박이 140회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운동해야 하죠. 음식 조절과 운동으로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임신 중에는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됩니다. 인슐린 치료 초기에는 환자가 입원하여 당 조절을 한 다음 퇴원하게 하지만 최근에 외래에서 통원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임신성 당뇨병 산모들 중에서 약 10% 정도는 인슐린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인슐린 치료를 받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태아나 산모 모두에게 안전하죠. 인슐린 치료 요법은 다양하며 치료 처음에는 총 20에서 30단위의 인슐린을 식전에 한 차례 사용하는 것이 흔히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일단 인슐린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는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공복과 식후 2시간 혈당 검사를 하여 치료 효과를 판정하게 됩니다. 인슐린 치료 도중에 가끔 식은땀이 나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저혈당 증상입니다. 저혈당이 심해지면 손이 떨리고 때로는 두통이나 메스꺼움이 올 수 있죠. 이는 식사량이 부족하거나 식사를 거르는 경우에 나타나며 간혹 저녁을 일찍 먹고 잠을 자고 나서 새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오면 가급적 빨리 혈당 검사를 하여 혈당이 70mg/dL 이하라면 약 15g에서 20g의 당분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당분을 섭취한 후 15분 후에 다시 혈당 검사를 하여 80에서 120 정도이면 안심해도 되지만 계속 80여의 저혈당이면서 증상이 남아있으면 한 번 더 당분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저혈당에 대비하고 가져다니거나 자고 나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두어야 하죠. 출산 후에는 산모의 인슐린 요구량이 감소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산모는 출산 후에 인슐린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이 있던 산모들은 출산 후 6주에서 12주 사이에 75g 당부하 검사를 하여 혈당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특히 임신 중에 인슐린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산후에 현성 당뇨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최소한 3년마다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내당능 장애가 있는 경우는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출산 후에도 4명 중 1명 정도는 당뇨로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검사 결과에서 정상으로 나왔어도 유전 인자가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중년에 가서 많은 여성이 당뇨병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출산 후에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서 비만이나 제2당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3회에 걸쳐 임신성 당뇨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점차 임신성 당뇨병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신 중 당뇨는 산모와 태아에게 매우 중요하며
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즉,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적절한 탄수화물과 고단백질, 저지방으로 된 영양이 골고루 함유된 균형적인 식단, 그리고 운동이 필수입니다. 임신중 당뇨는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모의 당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리고 임신 중에 태아를 위해 생활 습관을 교정하여 임신 중에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에도 향후 현성 당뇨병으로 가는 확률을 줄여야 하죠. 당뇨병은 유전인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족 전체가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